만약에요, 스트라이프의 개발자들이 이제 코드를 직접 안 짠다면 어떨까요? 상상하기 힘드시죠? 근데 최근에 스트라이프가 바로 그런 미래를 보여주는 AI 코딩 에이전트 미니언을 공개해서 지금 업계가 아주 떠들썩합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이 숫자 1000.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게 바로 스트라이프의 AI 에이전트가,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라 AI가 매주 소프트웨어를 개선하기 위해 제출하는 코드 수정안의 개수입니다. 매주 1000개가 넘는 코드 변경 요청이 AI한테서 쏟아져 나온다는 거죠. 엄청나죠? 근데 이게 그냥 뭐 테스트 삼아 해보는 그런 게 절대 아니에요. 이 AI가 코드를 짜고 있는 곳이 어디냐면 연간 1.4조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거의 1,900조 원에 달하는 돈이 오가는 스트라이프의 심장부, 바로 그 핵심 시스템입니다. 규모가 정말 어마어마하죠. 네, 맞습니다. 말 그대로 AI가 스트라이프의 코드를 직접 쓰고 있는 겁니다. 이건 그냥 뭐 코드 몇 줄 추천해주고 그런 수준을 완전히 뛰어넘은 거예요. AI가 스스로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책까지 코드로 만들면 인간 개발자는 그냥 최종 검토하고 승인만 하는 그런 완전히 새로운 방식이 시작된 겁니다. 스트라이프는 왜 이런 걸 만들었을까요?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여기 인용문에도 나와 있지만 개발자의 집중력이라는 게 정말 한정된 엄청나게 귀한 자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하는 지루하고 반복적인 일들은 그냥 AI한테 던져주고 우리 사람은 진짜 머리 써야 하는 창의적인 문제에만 집중하자. 바로 이겁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어려운 지점이 나와요. 뭐 간단한 앱 하나 뚝딱 만드는 거랑 이미 수억 줄의 코드가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거대한 시스템의 코드를 한 줄 추가하는 건 차원이 다른 얘기잖아요. 지금 이 AI가 해내고 있는 게 바로 이 후자의 엄청나게 복잡한 일이라는 거죠. 자, 그럼 이 미니언이라는 친구 도대체 어떻게 일하는 걸까요? 개발자가 그냥 뚝 하고 한마디 던지면 어떤 마법이 일어나서 코드가 짠 하고 나타나는 건지 그 작업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이 과정을 보면 정말 놀라울 정도로 간단합니다. 개발자가 슬랙에다가 이것 좀 수정해줘 하고 글을 남기잖아요. 그럼 딱 10초 만에 AI만을 위한 맞춤형 작업 공간이 생겨요. 그럼 AI가 거기 들어가서 필요한 연장들 챙겨서 코드를 뚝딱뚝딱 쓰고 자기가 알아서 테스트까지 싹 돌려본 다음에 선배님 검토 부탁드립니다 하고 사람한테 딱 내미는 거예요. 거의 모든 게 자동인 셈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매끄럽게 돌아가는 과정은 사실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진짜 대단한 건 물 밑에 숨어 있어요. 이 모든 걸 가능하게 만든 거대한 기술 기반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물 밑으로 한번 잠수해볼까요? 이 그림 좀 보세요. 우리가 보는 건 저기 저 빙산의 뾰족한 끝부분, 그러니까 AI 에이전트가 슬랙에서 채팅하는 모습 정도뿐이에요. 근데 진짜 혁신은 이 AI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스트라이프가 몇 년에 걸쳐서 차곡차곡 쌓아 올린 저 물 밑의 거대한 기반, 바로 저 인프라에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숨겨진 기반의 핵심이 뭘까요? 몇 가지만 꼽아보자면, 첫째, AI가 마음껏 뛰어놀 수 있게 10초 만에 뚝딱 만들어주는 안전한 놀이터, 바로 데브박스가 있고요. 둘째, AI가 뭐든지 할 수 있도록 400개가 넘는 연장들이 꽉 찬 공구함도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AI가 혹시라도 실수하면 바로 잡아주는 300만 개가 넘는 테스트로 만든 촘촘한 안전그물까지, 이런 게 다 있으니까 AI가 사고 안 치고 일할 수 있는 거죠. 결국 이 한마디로 요약이 돼요. 사람한테 좋은 건 LLM한테도 좋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동안 우리가 좋은 개발 문화라고 불렀던 것들 있잖아요. 문서 꼼꼼하게 쓰고 코드 규칙 잘 지키고 테스트 열심히 짜는 거. 그런 지루해 보이기까지 했던 기본기들이 알고 보니까 AI한테는 길을 잃지 않게 해주는 내비게이션이나 가드레일 같은 역할을 해줬다는 거예요. 결국 기본기가 탄탄했기 때문에 이런 최첨단 기술도 가능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한번 확 꺾입니다. 반전이 있어요. 와, 그럼 이런 AI 도구 쓰면 개발자들 일하는 속도가 엄청 빨라지겠네? 싶으시죠? 근데 데이터를 보면요, 이게 꼭 그렇지만도 않아요. 결과가 완전 제멋대로입니다.
이것 좀 보세요. 양쪽 얘기가 너무 달라요. 한쪽에서는 GitHub 연구 보니까 55%나 빨라졌대 하고 막 축포를 터뜨리고 있는데 다른 쪽에서는 아니 MITR 연구에서는 잘하는 개발자들은 오히려 19%나 느려졌다는데 하면서 찬물을 끼얹고 있는 거죠.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걸까요? 정말 헷갈리죠. 이런 생산성 논란을 보니까 딱 한 가지 질문이 떠오르죠. 스트라이프가 아직 공개하지 않은 딱 한 가지의 정보. 그래서 이 미니언에게 일을 시켰을 때 진짜 성공하는 확률, 그 성공률이 대체 몇 %냐는 겁니다. 스트라이프의 발표가 정말 대단하긴 한데 가만히 뜯어보면 뭔가 중요한 알맹이들이 좀 빠져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들이 아직 말해주지 않은 것들, 그게 뭘까요? 이 질문들이 바로 이 퍼즐의 가장 중요한 조각들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LLM을 쓰는지 왜 공개를 안 할까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성공률. 이게 10번 시켜서 9번 성공하는 거랑 100번 시켜서 2번 성공하는 거랑은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또 이렇게 AI가 막 찍어낸 코드는 나중에 누가 다 유지보수하죠? 그 비용은요? 이런 핵심적인 정보들이 빠져 있어서 우리가 아직 전체 그림을 제대로 보기가 힘든 겁니다. 네, 이런 여러 가지 궁금증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는 확실해 보입니다. 바로 개발자의 역할 자체가 뿌리부터 바뀌고 있다는 거죠. 이제 개발자는 키보드를 두드려서 코드를 한 줄 한 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AI한테 이렇게 해줘 하고 정확하게 지시를 내리는 일종의 감독 같은 역할로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페어 프로그래밍이라고 해서 개발자 2명이 컴퓨터 한 대 앞에 앉아서 같이 코딩을 했어요. 한 명은 치고 한 명은 옆에서 봐주고요. 근데 이제는 페어 프롬프팅의 시대가 오는 겁니다. 인간 한 명, 그리고 AI 한 명. 인간은 뭘 만들고 싶은지 큰 그림과 의도를 설명해주고 AI가 그 말을 알아듣고 코드를 막 타이핑하는 거죠. 완전히 새로운 파트너십입니다. 이 새로운 파트너십이 왜 강력하냐면 서로의 약점을 완벽하게 보완해주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왜 이걸 만들어야 하는지, 우리 사업에 이게 왜 필요한지 그 맥락을 알아요. 반면에 AI는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그 기술적인 방법을 사람보다 훨씬 더 잘 알죠. 말 그대로 최고의 전략가와 최고의 기술자가 한 팀이 된 셈입니다. 자,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끝에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정말 근본적인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어쩌면 미래의 개발자들은 코딩을 직접 배울 필요가 없을지도 몰라요. 그렇다면 자기가 직접 한 번도 짜본 적 없는 코드를 과연 제대로 검토하고 그 결과에 대해 책임질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우리가 어떻게 답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소프트웨어 산업 전체의 미래가 결정될 겁니다.